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2월 29일 토요일 낮 네. 2시. 네. 광주에서 우리 북콘서트 하기로 했는데 네, 장소가 또 바뀌었다고요. 네, 진짜 면목이 없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 원래는 영광스럽게도 옛 전남도청 자리였던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에서 행사를 열 예정이었는데, 네. 지난주 금요일에 최종 심의 결과 안 되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이쪽이 공공기관이어서 감염병이 있는데 2월 중에는 행사를 여는 게 조금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예. 3월로 미루시면 무조건 하게 해드리겠다는 친절한 안내가 있었으나 네. 저희가 진짜 이제 이번에는 더 연기하기가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예. 장소를 바꿨습니다. 예. 2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 그대로고요. 예. 장소는 김대중 컨벤션 센터 2층 회의실을 잡았습니다. 예. 네, 천재지변이 있지 않는 한 이번 장소는 확정입니다. 예. 너무 큰 혼란을 여러 번 드려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서 사죄를 드립니다. 넓은 마음으로 용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이고, 뭐 우리가 고의가 있는 것도 아닌데요. 뭐 네, 어떡하겠습니까? 많이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다음 날인 3월 1일 인천에서 북콘서트를 한다고 제가 과거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 이게 국민TV 쪽에서 주최를 해주시는 행사인데 네. 외부 분들이 오실 수는 있는데 자리가 그렇게 넓지 않다고 해요. 100석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 홍보는 일단 중단을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다음 주인 3월 8일에는 이때는 토요일이 아니고 일요일입니다. 네. 예, 일요일 오후 3시에 서울에서 저희도 국회 안에 있는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서울 북콘서트를 열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 이후의 행사들은 순차적으로 시기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홍보는 여기까지 하고요. 광주 장소 옮긴 건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못 들으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서 내일이나 모레에도 한 번씩 짧게 말씀을 드려도 양해를 해주셨으면 예. 합니다. 그때까지 뭐 계속 공부하죠, 뭐. 네. 오늘은 화요경제학 시간이죠. 네. 데이비드 로젠한이라는 미국 심리학자의 로젠한 실험이라는 음. 것을 살펴볼까 합니다. 네. 제가 올해 들어서 전문가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는데 오늘도 그 주제와 일맥상통한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제가 어지간하면 저 따위의 브리핑을 오늘은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런 부탁 잘 못 드리는데요. 오늘은 이왕 듣기 시작하셨다면 끝까지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놀라운 반전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 반전이 브리핑 끝부분에서 공개될 예정인데 약간 과장하면 네. 영화 식스센스급의 소름 끼치는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예, 예.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니까 오늘만큼은 이왕 듣기 시작하셨으면 끝까지 들어주셔서 이 반전을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뉴스부터 하나 보겠습니다. 열흘 전쯤이었던 2월 7일 안민정책 포럼이라는 곳에서 강연회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네. 이 자리에서 과거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냈고 무역협회장을 지냈던 김인호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무면허로 폭주하는 꼴이다라는 내용으로 매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네. 그래도 이분이 전직 청와대 경제수석까지 지낸 사람이니까 비중이 꽤 있죠. 네. 그래서 여러 보수 일간지들이 신이 나서 이 강연을 매우 크게 보도했습니다. 강연 내용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대중영합주의, 포퓰리즘에 빠져서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과도한 시장 개입과 퍼주기식 복지를 지속했기 때문에 경제가 망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인호 전 수석이 비유하기를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은 무면허 운전자가 술을 잔뜩 먹고 마약을 투약한 채 폭주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발언 강도가 상당하죠. 그래서 여러 보수 일간지 기사 제목에 현 정부 경제정책 마약 폭주 뭐 이런 제목이 마구 달렸습니다. 네. 그리고 덧붙이기를 지금 한국 경제의 위기는 대외 변수, 그러니까 뭐 미중 무역 분쟁이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고 전부 문재인 정부 탓이다는 헛소리를 길게 늘어놨더라고요. 헛소리군요. 예. 뭐 당연히 헛소리죠. 그러면서 대안으로 한국 주식회사 모델을 만들자.
그러니까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서 풀자. 뭐 이런 주류 경제학의 뻔한 이야기로 강연이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제가 요 강연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반박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무면허 운전자가 술을 잔뜩 먹고 마약을 투약한 경제정책이다. 이런 발언은 강도가 지나쳐도 많이 지나치죠. 근데 내용은 시장주의자들이 맨날 하는 이야기여서 새로운 것이 없고요. 제가 방송에서도 늘 반론했던 것이어서 그냥 저와는 의견이 다른 걸로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전직 청와대 경제수석이고 행정고시 출신이고 현직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이고 네. 이런 직함을 주렁주렁 달고 있으니까 매우 전문가처럼 보이는 겁니다. 근데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들의 견해라는 게 이런 수준인 겁니다. 직함만 보면 어마어마하게 권위가 있는 전문가 같이 보이는데 진단이나 해법은 너무 수준이 낮은 거죠. 그러니까 이따위 이야기를 듣고 전문가들의 권위를 존중하라 뭐 이래버리면 이제 진짜 사회가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오늘의 주제인 미국 심리학자 데이비드 로젠한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의 로젠한 실험이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실험은 전문가들의 권위에 대한 매우 중요한 하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실험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엄청난 논쟁을 불러일으킨 충격적인 연구이기도 해요. 로젠한 실험은 1973년 사이언스지에 발표가 됐는데 사실 요 전까지만 해도 로젠한은 그냥 그저 그런 변방의 심리학자였습니다. 아주 작은 대학교에서 불규칙적으로 강연을 했고 강연 주제도 이타심 이런 걸 주로 다뤘었던 학자였습니다. 근데 70년대 초반에 로젠한에게 굉장히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떠오른 겁니다. 7명의 동료에게 전화를 해서 야, 나까지 합쳐서 우리 8명이 재미있는 사기극을 하나 벌여보자 이런 제안을 합니다. 사기극 내용이 뭐냐면 8명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는 거죠. 로젠한이 보고 싶었던 건 정신과 의사, 즉 정신의학 쪽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일 텐데 이 사람들이 과연 정신질환자인 척을 하는 우리 8명의 거짓말을 적발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아이디어죠. 그래서 대학원생, 주부, 화가, 마침 좀 한가했던 소아과 의사, 심지어 마침 좀 한가했던 정신과 의사도 한 명씩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심리학자 3명도 이 실험에 참여를 하는데 이 실험에는 마틴 셀리그먼이라는 어마무시하게 유명한 긍정심리학의 대가도 참가를 해요. 근데 물론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셀리그먼이나 로젠한 두 사람 모두 30, 40대 젊은 학자들이어서 당시로는 명성이 별게 아니었죠. 그런데 뒤에 엄청 유명해진 사람들이니까 지금 돌이켜보면 마치 유명하기 전 젊은 시절 빌 게이츠하고 스티브 잡스가 뭐 함께 실험에 나선 느낌 같은 게 듭니다. 하여튼 굉장히 위대한 두 심리학자가 청년기에 공동 사기극에 동참을 했습니다. 이 8명의 사기꾼들은 일주일 정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조금씩 다른데 한 달 가까이 다들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준비를 어떻게 했냐면 병원 들어가기 닷새 전부터 샤워도 안 합니다. 면도도 안 하고 양치질도 안 해요. 그리고 각자 약속된 근처에서 유명하다는 정신병원 응급실을 찾아갑니다. 그 다음에 나 미치겠어요. 지금 쿵 하는 소리가 머리에서 계속 들립니다. 이렇게 응급실에서 호소를 한 겁니다. 그런데 단 이 8명의 사기꾼들은 쿵 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짓말과 자기의 본명과 직업을 거짓말한 것 빼고는요. 다른 모든 것을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쿵 소리 난다는 거 외에 이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의 일상을 그대로 의사들에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이때 과연 유명 정신병원들의 의사들은 이 사람들의 사기를 적발했을까요? 못했습니다. 8명 전부 입원 조치를 받았습니다. 강제 수용이 됐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심각하다고 보고 이 사람들에게 계속 약을 먹입니다. 신경안정제 종류겠죠. 그런데 이 8명의 사기꾼들은 미리 연습을 한 겁니다. 약을 주면 약을 먹는 척하고 혀 밑에 숨긴 다음에 물만 꿀꺽 마시고
화장실에서 뱉는 연습을 무지하게 했어요. 네. 그래서 이 8명이 약을 안 먹고 계속 버텨나갑니다. 그리고 이 8명의 기록들이 바로 사이언스지의 논문으로 실린 겁니다. 이 기록 내용들이 참 처참해요. 전문가들이라는 정신과 의사들이 한 명도 이들의 사기를 적발하지 못했다는 것도 웃긴데, 이 멀쩡한 사람들을 감금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안에서 구타도 많이 벌어집니다. 아, 그래요? 예, 간호사들이 환자를 막 팬다는 거죠. 그리고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는데, 이 8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료 과정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린다. 요거 빼고는 다 진실만 말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아주 평범한 일상을 의사들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런데 정신과 의사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진단을 내렸냐면, 나이가 39살인 이 백인 남자는 친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랫동안 양가 감정을 느껴왔다. 양가 감정이라는 게 모순되는 감정이 공존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의 감정은 늘 불안했다. 그는 자신에게 좋은 친구가 몇 명 있었다고 말하지만 그 관계에 매우 자신 없어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비정상인 것처럼 막 진단을 한 겁니다, 의사들이요. 예.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아까 그 진료할 때 했던 말들을 정신장애를 알지 않는 사람들이 말했다면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일상으로 기록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쿵 소리 들려요. 이 거짓말 한마디에 의사들이 이걸 정신병의 일종으로 해석을 해버리더라는 겁니다. 8명 모두 다요. 네. 심지어 로제난이 병원에서 나중에 논문 쓰려고 기록하려고 병원 내에 있었던 일을 꼼꼼하게 메모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걸 보고 병원에서 어떻게 진단을 하냐면, 저 환자는 과대망상과 정신분열 때문에 평소에도 막 뭔가를 쓰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진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함께 수용돼 있던 환자들, 정신의 질환을 겪고 있던 환자들이죠. 이 환자들은 로제난과 동료들의 정체를 정확하게 꿰뚫어 봤대요. 이게 8명이 다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네네. 병원 동료들이 로제난이나 동료들한테 와서 당신 내가 보기에 안 미쳤는데? 이러더라는 겁니다. 안 미쳤는데 여기 왜 왔어? 내 생각에 당신은 기자 아니면 교수 같아. 그러니까 지금 뭔가 연구하고 있어. 그치?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질환을 연구하는 전문가보다 전문가들이 환자 취급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를 훨씬 정확하게 보고 있다는 거죠. 이 충격적인 연구는 정신의학 전문가들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죠. 이게 발표가 되니까 정신의학자들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연구에 대해서 정신의학계에서 진짜로 극렬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반발은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정신의학자들한테 로제난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 새끼는 죽일 놈이고 사기꾼이고 뭐 이런 말이 바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발표된 직후에 한 초대형 정신병원에서 로제난한테 정식으로 결투를 신청합니다. 야, 네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지금 진단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잖아. 웃기지 마. 제대로 한판 붙어보자. 로제난 너 내가 공개적으로 요구한다. 앞으로 3달 동안 아짜 환자를 네가 선별을 해서 우리 병원에 무작위로 몇 명 보내봐. 우리가 다 적발해 줄게. 이런 제안을 대형 정신병원이 해요. 근데 로제난도 성격이 이런 결투를 굉장히 즐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개 제안을 받자마자 아 그래? 오케이 좋아. 내가 몇 명 보낸다. 얘네들이 찾을 수 있는지 한번 보자. 라면서 결투를 수락합니다. 과연 이 대형 정신병원은 로제난이 보낸 가짜 환자를 적발했을까요가 이제 궁금증이죠. 네. 3달이 지난 다음에 이 병원에서 당당하게 발표를 합니다. 우리가 로제난이 보낸 가짜 환자 40명을 적발했다는 겁니다. 많이도 보냈더라, 야. 봤지? 그런데 우리가 다 잡아냈어. 40명 다 적발했어. 이렇게 당당하게 발표를 합니다. 이때 로제난이 뭐라고 대꾸했을까요? 나 한 명도 안 보냈는데 이렇게 보낸다고 하고 안 보낸 거죠. 그런데도 그 대형 정신병원은 열심히 가짜 환자 색출한답시고 나서서 진짜 환자 40명을 로제난이 보낸 가짜 환자로 오판을 한 겁니다. 이 순간에 게임이 끝나버렸습니다. 정신병원은 로제난한테 완전히 참패를 당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늘 틀렸고
대중들의 의견이 늘 맞다고 주장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늘 옳고 전문가들에게는 권위가 있어야 돼. 이런 주장이 헛소리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로제난의 실험에 따르면 정신의학 전문가들은 심지어 자기가 치료하는 환자들보다도 더 분별력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예는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이걸 전문가들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진리라고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시장주의자인 김인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술을 잔뜩 먹고 마약을 투약한 채 폭주하는 것과 같다, 뭐 이런 비판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네. 저는 시장주의자들이 현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논쟁은 뭐 경제학 역사에서 지금 수십 년째 100년 가까이 매일 싸우고 있는 주제입니다. 근데 저쪽 편에 있으면 이쪽 편을 비판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전직 청와대 경제수석까지 했던 경제 전문가라도 자기 주장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확신을 하고 아무 말이나 공개석상에서 막 뱉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게다가 이건 그냥 비판한 게 아니고 정부 정책을 술을 잔뜩 먹고 마약을 투약한 채 폭주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 진짜 오만한 짓이죠. 네. 김인호 씨는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경제 전문가이기에, 아니, 그러니까 만에 하나 김인호 씨가 대단한 경제 전문가라 해도요. 네. 로제난의 실험에서 나타났듯이 정신과 전문가들이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보다도 사태 파악을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도대체 무슨 개떡 같은 자신감으로 정부를 마약 중독자까지 끌어들여서 비판하냐는 겁니다. 저는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진짜 궁금해요. 자, 이제 브리핑 초반에 말씀드렸던 식스센스급 반전을 소개해드려야죠. 네. 네. 자, 김인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 이야기를 길게 소개했습니까만 이유는 이 반전 때문입니다. 자, 현 정부 정책을 뭐 술 먹고 마약 투약한 채 폭주한다고 비판하신 김인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님이 언제 경제수석을 했을까요? 1997년 3월부터 1997년 11월까지입니다. 뭔 말이냐? 이 사람이 IMF 때 YS 정부의 청와대 경제수석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인호 수석님, 양심이라는 걸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님이 지금 현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할 자격이 있습니까? 네? 님이 경제수석할 때 나라 경제가 절단이 났다고요. 님이 그 잘난 경제 지식으로 대통령 옆에서 국가 경제를 총괄하면서 세계화를 부르짖었을 때 국민들은 건국 이래 가장 끔찍한 경제 위기를 겪었습니다. 너님 책임입니다. 너님 책임 아닙니까? 저는 제가 김인호 수석이라면 진짜 평생을 속죄하고 살 것 같습니다. 청와대 경제수석이 고스톱 쳐서 딴 자리도 아니고 국가 경제를 총괄하는 투톱인데 그 자리에서 나라 경제를 대차게 말아쳐드셨으면 최소한 반성하고 입은 닫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국민 앞에 사죄가 될까 말까 한 판에 도대체 얼굴에 철면피를 얼마나 두껍게 깔았으면 IMF 때 경제 책임자가 포럼을 열어서 공개석상에서 정부 경제 정책을 마약 중독자에 비교를 하냐고요. 김인호 수석이 요즘 이런 헛소리 많이 하고 다녀서 TV조선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엄청난 경제 전문가인 척 엄청 방송을 많이 하던데요. 대한민국은 헛소리 자유가 있으니까 뭐 그걸 가지고 뭐라고는 안 하겠습니다만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 나라 경제 말아먹은 주범께서는 웬만하면 좀 자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태도가 너무 가증스러워서 오늘은 김인호 수석의 뉴스와 함께 로제난의 실험을 살펴봤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갑자기 또 생각나는 실험이 있었어요. 네. 그 우리 이한배 기자님도 아시겠지만은 방언이란 거 있잖아요. 교회 방언. 네. 어떤 분이 방언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 진짜요? 예, 예. 그 방언은 각 개인만 그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는 언어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그런데 네, 해석이 그렇죠? 가능하대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이 그 말도 안 되는 네. 얘기인 것 같아서 이분이 한번 그 해석한다는 분 앞에 가가지고 막 가짜 방언을 했군요. 막 그 쌀라쌀라 얘기를 했는데 이 양반이 갑자기 아주 영험한 표정을 짓더니 뭐 하나님이 당신한테
어? 뭐 똑바로 살아라. 뭐 그리고 교회 헌금 많이 내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라고 풀이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그리스어, 헬라어로 주기도문을 외웠다는 거예요. 네. 이런 사자들이 많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전문가인 척 하는 사람들 중에 진짜 그런 사기꾼에 가까운 사람들도 나오는 겁니다. 예. 그 정신병원 의사들이 그런 사자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좀 겸손해야 됩니다. 사람들이요. 예.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전문가들은 네. 조금 더 낮아져야 된다는 중요한 사례죠. 네. 이런 것들이. 알겠습니다. 자, 이한배 기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